259페이지에 258페이지에 밑에 먼지, 분진.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한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질소 있었고, 질소 색전증이 있었고, 질소 색전증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반복하자면, 고기압 상태에서 호흡할 때 인체에 녹아 들어갔던 질소가 급격한 감압이 될 때 기포를 형성하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가려움증, 통증 또는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혈전작용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위험하다. 서서히 감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심 10m마다 1기압씩 추가가 된다. 그래서 수심 30m는 4기압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1기압 더하기 3기압 이래서. 그리고 1기압씩 감압시키는데 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러니까 수심 10m씩 올라갈 때 20분 정도 천천히 올라가면 좋겠으나 그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어서 감압시설 같은 데서 또는 심한 경우에는 고압산소요법 100% 산소 3기압 정도 되는 그런 챔버에 들어가서 3시간 이하로 치료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잠안병, 질소색전증 또 케이슨병, 케이슨 디지즈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이산화탄소의 서한도, 서한량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탁,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있었는데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려고 하는 힘이 산소보다 250배 전후로 높아서 일산화탄소가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산소를 밀어 제끼고 지가 결합을 하겠죠. 그럼 조직 내에 산소 결핍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 사망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경우에도 뭐 한다고요? 고압 산소요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이 있었는데 오존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수치 무조건 외워두시고 성층권에 있는 오존과 어디? 대륙권에 있는 오존을 두 가지를 따로 보셔야 됩니다. 오존은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다. 탈취 효과도 있다. 탈색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 소독하고 이럴 적에 오존 발생 장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예전에 꽤 있었어요. 비릿한 냄새 같은 것들이 연하게 나는 그런 것들을 맡을 수 있다면 오존의 냄새를 맡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고온으로 작동시키는 토너를 가지고 있는 기계에서는 오존이 인공적으로 발생이 된다. 복사기,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그 다음에 그 팩스 같은 것들에서 오존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도 오존이 업무 시간 중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지. 먼지는 분진이라고도 하고, 더스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치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0.5에서 5 마이크로 사이의 먼지가 가장 폐포에 침착, 뭐죠? 달라붙을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다. 그래서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사이를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드렸고 PM10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먼지, PM2.5는 여기 딱 속하는 거죠. PM2.5가 요 0.5, 5.0 사이에 들어가는. 그래서 폐포에 달라붙어 버리면 폐라는 게 소화기관처럼 뭐 씻어 내려가고 뭐 배출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에 뭔가 이물질이 끼어 들어가면은 거기서 폐가 굳어진다거나 섬유화된다거나 못 쓰게 돼 가지고서는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지의 허용 기준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뭘 외웠죠? PM10하고 PM2.5의 발령 기준, 주의보, 경보 발령 기준 외웠으니까 그거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보건학적이 아니라 그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수치만 외우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먼지의
인체 작용, 뭐 알러지라든지 진폐증, 폐암, 황사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진폐증은 먼지로 인한 분진으로 인한 장애를 말하는 거여서 앞에 시간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탄폐증이 있었고 성면폐증이 있었고 면폐증이 있었고 농부폐증이 있었고 규폐증이 있었죠. 여러 가지 먼지의 성분에 따라서 섬유질이냐 탄이냐 규소냐 뭐 있었지 성면이냐 뭐 곰팡이 포자냐 흙먼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나누는데 다 뭉뚱그리면 진폐증으로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중요한 이거 공기의 자정작용. 공기의 자정작용은 공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를 많이 해두실수록 좋겠습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색깔로다가 빠바바바박. 저는 핑크색 형광펜으로 줄을 빡 쳤는데 우리 책이 붉은 계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별로 눈에 잘 안 띄네요. 이걸 뭘로 할까? 형광펜, 형광색, 연두색 이런 걸로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공기의 자정작용이